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여야 전국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나날이 악화되는 경제 위기 속에 민생은 실종된 채 정쟁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대정부 질문이 남긴 의미와 한 주간의 이슈를 잠시 후 이슈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또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한층 더 산뜻해지고 스마트해진 대전의 공영 자전거 타슈2를 만나보고 착한 가격에 정성까지 가득한 특별한 맛집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크레딧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생각해 보면은 이제 초보 운전자 시절에는 누구나 운전이 서투르기 마련이죠. 근데 이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이수복 기자의 단독 보도였죠? 네, 맞습니다. 네, 운전 연습을 하던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때 의인 한 명이 나타나 운전자를 구조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관련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한적한 오후, 대전시 중구 안영동의 한 하상주차장. 정차해 있던 승용차 한 대가 돌연 후진하더니 유등천에 그대로 추락합니다. 40대 후반 여성 A씨가 개인 운전 강습을 받던 중 후진 상태에서 엑셀을 밟아 벌어진 사고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하천변 펜스가 부서져 있고 차량이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A씨는 차량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간신히 차체에 의지한 채 사람 키 이상의 물에서 허우적대던 위급한 상황. 이때 한 남성이 구명 튜브를 던지고 하천으로 들어가더니 A씨를 안전하게 물 밖으로 구조해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8분 만에 구조된 A씨는 물에 온몸이 젖었을 뿐 다행히 다친 곳은 크게 없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지도 않았습니다. 구조에 나선 남성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호련히 자리를 비웠습니다. 네, 저 보면서 정말 아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저 상황에서 사고를 낸 그 운전자를 구해준 의인이 있어서 정말 천운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불행 중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시간도 한낮이었고 뿌리공원으로 놀러 온 분들 그리고 또 인근 산으로 등산을 하러 오신 분들까지 이제 사람도 꽤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목격하신 분도 굉장히 여럿 계셨습니다. 또 신고도 덕분에 빨리 할 수 있었고 심지어 용기를 내서 구조에 나선 의인까지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난 건 물론 불행한 일이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 없이 재빨리 구조된 점이 정말 다행이라고 또 마음이 놓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 주변이 뿌리공원이잖아요. 네. 관광객도 많고 또 노인분들도 좀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통 이제 운전 강습을 받을 때는 이거 안전이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운전 연습장에서 받는데 이분은 보니까 도로에서 주행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흔히 장롱면허라고 하죠. 그 운전면허를 딴 뒤에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않아서 네. 이 차를 보는데 좀 익숙지 않으신 분들께서 종종 운전 강습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연수 비용이 비교적 비싼 운전학원 말고 개인 단위로 운전 강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이번 사고도 개인 연수를 받던 중에 발생한 사례인데요. 문제는 사고 방지를 위한 대비책이 없이 개인 운전 연수가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운전 연수용 차량은 조수석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달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고 차량은 개인 차량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사가 조수석에 타지도 않았고 그리고 밖에서 그냥 알려주고만 있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하천 바로 옆 하상 주차장에서 강습이 이루어져서 이제 악셀 한번 잘못 밟았다가 속수무책으로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뭐 안전에 대한 대비가 정말 심각하게 없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 강사들이 옆에 타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여기는 왜 안 탔을까요?
네, 제가 이제 확보한 CCTV 영상을 자세히 네. 살펴보니까 밖에서 강사가 라인을 봐주고, 그러니까 주차선을 봐주고 있었고, 예, 예. 이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미뤄봤을 때 주차 연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또 후면 주차를 하다가 후진 상태에서 기어를 바꾸지 않고 엑셀을 밟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우, 저 위험한 순간에 강사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저분을 이제 구해준 의인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분이 뭐 이름도 남기지 않고 그냥 또 사라졌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분 특히 이제 이 남성분의 신원이 파악된 게 거의 없다 보니까요. 또 이게 특히 이제 수중 훈련을 받았다든가 또 구조 전문가였다든가 하는 것도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위급한 순간에 이 선뜻 구조를 위해 물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또 그게 또 오히려 물에 이제 잘못 들어갔다가 같이 휩쓸려 이렇게 사망하는 사례도 종종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남자분은 모두가 꺼려하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물에 들어가고 능숙하게 구명 튜브까지 들고서 수영을 해서 구조한 모습을 봤을 때 뭐 관련한 교육을 받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 그 구조 훈련을 받은 교육을 어떤 형태로든 좀 받은 분인 것 같다. 예, 예. 하다못해 뭐 해수욕장에서 이런 또 아르바이트 하시던 경험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예. 근데 왜 이름을 이렇게 남기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요? 소방서에서 좀 찾기도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뭐 출동한 구급대원도 그렇고 예. 주변 목격자분들도 그렇고 이 의인분께 이름이라도 알려달라. 이 그 구조되신 분께 좀 전해드리겠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사코 거절하시면서 자신이 이제 타고 온 SUV 차량을 타고 이 네. 현장을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 구조되신 여성분 입장에서는 생명의 은인이니까 일정 부분 이렇게 보상도 해줄 법도 하고 그런데 이를 모두 거절하고요. 자신의 할 일을 그냥 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말씀만 하시고는 떠나신 게 참 멋지기도 하고 좀 요즘 말로 하면 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좀 저렴한 비용에 운전 연수를 시켜준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운전 연습장이 아닌 도로 같은 데서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죠? 또 사고 위험성도 높고 이게 벌금도 꽤 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운전 연습을 해주겠다는 업체들이 당장 인터넷 포털 사이트만 검색해봐도 금방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정식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입니다. 또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처리해주겠다고 광고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은 교육을 받는 운전자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무등록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보다 훨씬 싸니까 네.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돈 조금 아끼시려다가 봉변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운전자분은 아무래도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은 그 트라우마가 상당할 것 같아요. 예, 사실 저희가 사고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여성분께서 막 구조돼서 네. 담요를 이렇게 몸에 두르고 떨고 계셨어요. 외관상 크게 다치지 않아서 좀 다행이었지만 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가족들이 도착했을 땐 눈물까지 보이셨는데 잘 추스르고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정말 뭐 죽다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유, 뭐 얼마나 참 무서웠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뉴스 뒷얘기긴 한데 저희 TJB 이 단독 보도잖아요. 그죠? 네. 전국적인 단독 보도인데 굉장히 빨리 도착을 해서 취재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네, 당시 저희 취재진, 저를 포함해서 저희 취재진이 네. 대전의 남쪽, 그러니까 부사동에서 이제 취재를 마치고 도안 쪽으로 이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뿌리공원 인근에서 차량 한 대가 하천에 빠졌다는 이렇게 소식을 접했고 네. 마침 인근이라 사고 단신 처리할 겸 촬영을 갔는데 예, 예.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사고가 발생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았고 또 차량도 또 펜스도 부서진 펜스도 목격자도 심지어 네. 이제 구조된 분들까지 모두 현장에 계셨고요. 또 여기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의인의 존재까지 알게 됐습니다. 또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CCTV까지 발견을 해서 사고 발생 영상과 또 구조된 영상까지 확보할 수 있었고 뉴스 제작까지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뉴스가 이제 SBS 종뉴스로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댓글도 달리고 화제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들어서 착한 뉴스를 하겠다고 기획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의인들 많이 보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독 보도 특종도 몰리는 것 같습니다. 특종 기자 이수복 기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모습인데요. 이런 좋은 계절에 오늘은 어떤 뉴스를 만나볼까요? 네, 지난 22일 날이 세계 차 없는 날이었죠. 네. 네. 그 1년 중에 단 하루만이라도 깨끗한 예. 지구 환경을 위해서 뭐 걷거나 아니면 또 자전거나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그런 캠페인을 벌였던 거죠. 예. 우리 진행자께서는 그 교통수단에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자전거죠. 자전거죠? 네. 네네. 예. 요즘 날씨에 자전거 타기도 참 좋고요. 그럼요. 요즘 네. 날씨엔 자전거 타면 시원하고. 예, 그렇죠. 그 대전은 자전거를 타기가 참 좋은 동네입니다. 네, 예. 좋은 도시죠. 예, 바로 이제 타슈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타슈는 2009년도에 전국에서 대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공용 자전거입니다. 네. 그리고 타슈라는 명칭도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제 됐는데 처음에는 타슈 하니까 뭐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냐, 충청 사투리 그렇죠, 아니냐 처음에는. 논란도 네. 있었죠. 네. 그런데 이것이 충청도의 지역 정서를 잘 반영한 사례다. 그 이후에 이제 광주에서 호남에서 공유자전거 이름이 타랑깨. 타랑깨? 네, 그런 이름이 됐죠. 타슈가 이제 모범 사례 같은 거죠. 네. 네. 근데 타슈가 색깔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지금 예. 그랬습니다. 저것이 바로 이제 타슈 시즌 1이 아니라 시즌 2입니다. 네. 색상도 이제 기존의 파란색에서 네. 산뜻한 오렌지색으로 바뀌었죠.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여와 반납이 상당히 편리해요. 그래서 휴대전화로 자전거에 설치된 QR코드만 딱 찍으면 예.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호응이 타슈2에는 훨씬 더 좋아졌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달라진 타슈2를 타고 신나게 대전 도심을 달려봤고요. 그리고 착한 가격에 맛도 훌륭한 찐맛집 소개해드립니다. 한번 가보시죠. 야, 진짜 세상 좋아졌어. 자전거 빌리는데 이 앱으로 QR코드 한 번만 찍으면 되니까. 자, 짜자자자. 야, 내가 있는 자리에 자전거가 4대네. 하나, 둘, 셋, 4대. 딱 나와. 대여하기. 야, 예쁘죠? 이게 타슈2인데 색깔이 오렌지색. 예전에는 파란색이었죠. 시즌 1은, 그러니까 타슈 1은. 근데 예전에는 거치대도 굉장히 좀 이렇게 까다롭고요. 또 특히 빌리는데 뭐 인증해야 되고 번호 눌러야 되고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QR코드로 빌리고 여기 타슈 보관소에서 그냥 반납하면 돼. 너무너무 편해. 참, 제가 그 맛집 가기 전에 이 타슈 있잖아요, 타슈. 이름 좋죠? 요 타슈를 장명한 사람이 있어요. 오실 텐데. 저기 오시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오, 참. 어서 오시오. 다 왔슈? 자, 다 왔슈. 야, 진짜. 바로 이분이 이 타슈라고 이름을 지은 경향신문 윤일 선임 기자예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오. 윤일 기자는 자전거 마니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 특파원 시절에도 자전거를 타며 취재를 다녔고 학습을 마친 자녀와도 자전거로 귀가할 만큼
자전거와 떨어진 삶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전거 애호가입니다. 타슈라는 이름 들어봐도 굉장히 정겨운데 그 2009년도인가요? 예, 그럼 13년 된 거네? 그럼요. 근데 어떻게 타슈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제가 대전시에서 그 공영 자전거 이름 공모를 할 때 타슈를 응모를 했는데 이 공공 브랜드에 우리 충청도 사투리를 넣자 이런 생각을 해서 타슈라는 이름으로 응모를 했고 이게 이제 당첨이 돼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공 자전거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 뒤로 이제 광주에 타랑개가 생겼고, 타랑개. 예, 타랑개가 생겼고, 제 꿈은 예. 통일이 되면 예. 평양에 예. 타시라우 요거 만들고 타시라요. 싶어요. 타시라요. 타시라우 뭐 이런 거. 타슈 타고 예,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알겠습니다. 최고의 맛 기자 소개하는 음식점으로 갑니다. 떠나보자 다 함께 아무 걱정 말고 다 모여 목적지는 taking to the good day 야, 날씨도 좋고, 피디병도 저기 있네. 예전에 걸어 다니면 때는 나무와 풀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보였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건물, 뭐 풍경들 이런 것들 시야 자체가 천천히 가니까 보이는 게 많지. 사실은. 자전거는 조금 더 이제 좀 시각이 아니 이거 폭이 좀 넓어졌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여기가 밤에만 예쁜 줄 알았더니 낮에 보니까 또 매력이. 자전거 타기 참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워진 타슈2를 타고 도심 속을 신나게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지는 너의 아니 윤영을 내가 여기를 모시고 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뭐 촬영했던 뭐 이 감독, 김 감독, 윤영 또 출연해준 제가 오늘 이 집에 있는 음식 다 속게 그냥. 다 쏜다고? 짜장면 특히. 사실 요즘 물가 비싸죠. 뭐 중국집 웬만한 중국집에 짜장면 한 그릇에 한 뭐 6,000원, 어떤 건 8,000원짜리도 있고. 근데 여기는 한 그릇에 2,500원이에요. 그리고 맛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막 지금 좀 아까 와보니까 막 그 아저씨들, 아주머니들이 진짜 많이 드시고 웃으면서 이렇게 기쁘게 가격 계산하시고 나가시더라고요. Bring back to the 80s. Come on. Yo, I'm bring the new flavor. Hold on. Bring back to the 80s. Come on. Yo, I'm bring the new flavor. 오늘 밤에 너무 독한 나왔네. 아니 사장님 이게 2,500원이요? 예. 와 보니까 이 고기 아니 고기. 아니 이거 한 그릇에 2,500원 받아가지고 뭐가 남는데요? 별로 그래도 남는 건 없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마음에. 얼마 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2,000원 유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올리셨죠? 예, 하도 물가가 많이 올라갔고 올린 지 얼마 안 돼요. 500원을. 그러셨구나. 예. 그거 올리시는데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그 고민 많이 했죠. 그죠? 너에게 다가가려 할 때에 난 누군가의 발을 밟았기에 커다란 웃음으로 미안하다 말해야 했었지. 살아가는 얘기. 그러니까 짜장면이 시대가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꼰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짜장면이라고. 그렇죠. 미어오는 추억으로 우린 쉽게 이야, 지쳐갔지.
이거 미팅하는 기분인데 첫 미팅. 와 이게 딱 보면 면발이 그러니까 장난 아닌데? 야, 옛날 맛이다, 옛날 맛. 진짜로. 옛날에 시골에서 먹던 그 짜장면 맛, 바로 그 맛. 아 그러네. 50년 전으로 소환되는 기분이야. 그럼요. 이게 매끈매끈하고 막 그런 거 세련돼 있는 그런 나 면발은 별로거든. 근데 이거 투박하잖아. 응? 야, 아, 이 장맛이 장난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리고 재료도 2,500원짜리라고 하는데 들어갈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고기 들어가 있고 야채 푸짐하고. 이 소스나 면이 이게 명품. 그러니까요. 싼데 비떡이라고 하잖아. 이거 비떡이 아닌데? 짜다고 해가지고 손으로 먹어야지. 소스 좀 봐. 옛날 소스네. 케찹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는 요거를 시키느냐 마느냐로 온 가족이 고민하는 거야. 요게 가격이 확 올라가거든. 그만 면만 먹고 가느냐, 오늘은 탕수육이 나오느냐. 가족들이랑 먹을 때는 요거 하나 시켜야지. 그렇지. 아 근데 이게 분짜리야? 7,000원. 짜리. 짜장면 하면 사실 어릴 때가 소환이 되잖아요. 이제 저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는데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맛있는 그 외식이 거의 없던 시절이죠. 집에서도 라면을 끓여주면 최고 맛있었거든.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무슨 글짓기 대라든가 그럼 많았지. 미술대 이런 거 가끔 제가 이제 군으로 가는 거. 예, 학교 대표로 나가고 했거든요. 대회 딱 끝나서 오전에 그림 딱 그리는데 그림 다 그리기 전부터 벌써 점심 짜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저 친구들 몇 명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탕수육 시켜놓고 짜장면 아니면 짬뽕 아니면 우동. 그때 우동도 많이 먹었어요. 그중에 골라 먹으라고 하면 저는 늘 짜장이었죠.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1979년도에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2월 20 며칠 날 졸업식을 하잖아. 2월 10일부터 무슨 상을 받을까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거 기대되는 게 아니라 졸업식 하는 날 우리 동네 백환루라고 하죠. 백환루. 졸업식 한 날 그날은 짜장면 사주겠지. 아, 졸업식 날, 입학식 날. 기죠. 그래가지고 근데 대학교 때도 막 돼지갈비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입학식을 하면. 근데도 난 그때도 짜장면이 먹고 싶었어. 짜장면 역사가 100년도 넘었는데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이거 존재하겠죠. 하겠죠. 왜냐면 완전히 우리 식문화에 녹아들어 있거든. 그래서 수많은 요리가 바뀌어도 우리 밥이 살아있을 것이고 짜장면도 살아있을 것이다. 저는 예견합니다. 네. 바람 불어 좋은 가을날 더 간편해진 타슈로 달려보고 착한 짜장면 만찬도 즐겨보면 어떨까요? 주인장의 선한 마음에 우리 마음도 따스해질 겁니다. 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2,500원짜리 짜장면은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저도 놀랐어요. 예. 뭐 맛에 놀라고 가격에 놀라고 명품 짜장면 진짜 못지않게 아주 정말로 맛도 좋았고 서비스도 좋았습니다. 예. 근데 타슈도 이 대여하고 반납하는 게 아주 쉬워져서 네. 더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걷기에도 애매하고 승용차 타기도 애매할 때는 타슈가 딱이죠. 네. 그래서 타슈를 타고 대중교통 그러니까 뭐 버스라든가 뭐 지하철 이용하기도 하고 또 지하철에서 내려서 버스 내려서 대중교통 그러니까 타슈를 이용해서 또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이제 그 타슈가 결국에는 대중교통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도 많이 있지만 더 많은 대여소가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아주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기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가을은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 계절이죠. 그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별미는 바로 집 나간 며느리도 버선발로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입니다. 지금 보령 무창포에서는 거리두기 3년 만에 대하 전어축제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는데요. 은빛 전어와 함께 감칠맛 나는 대하도 한창 제철이라고 합니다. 맨손 고기 잡기와 조개 캐기 체험도 있고요. 물때만 잘 맞추면 바닷길이 갈라지는 신비한 풍광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열리는 가을 축제에 누리꾼도 입맛 당기는 모양입니다. 요즘 전어회를 통으로 먹는 게 유행이던데 이번에 가서 도전해봅니다. 가을, 말도 살찌고 전어도 살찌고 그걸 먹는 나도 살찌고. 보령 무창포 대하 전어축제는 오는 10월 3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거리두기 잘 유지하시면서 짧은 가을 만끽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것, 앞서 보신 전어 말고도 누런 벼를 수확하는 모습도 있죠. 하지만 추수를 앞둔 벼들을 이렇게 트랙터로 갈아엎는 곳들이 있습니다. 논산과 당진 등 9개 시군의 농민들이 소속돼 있는 전국농민회 총연맹에서는 쌀값 하락과 쌀시장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논가리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처럼 키운 벼를 갈아엎는 농민들의 심정 오죽할까 싶은데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누리꾼의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랬는데 이렇게 무너질 순 없잖아요. 벼가 아니라 지난 1년의 시간을 갈아엎는 거죠. 아이고 괜히 먹먹하네요. 밥 한 공기를 가지고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원가는 206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모쪼록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올 초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예술단 어울림의 창단식이 있었죠. 6개월간의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보컬, 건반, 오카리나 등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울림 예술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즐기는 이런 공연들을 통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에 더욱더 힘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공연을 무대에 올린 학교 현장의 반응도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누리꾼도 어울림의 힘찬 출발을 뜨겁게 응원하고 있네요. 더 특별한 공연? 아닙니다. 다르지 않은 보통의 공연입니다. 장애 인식 개선은 이렇게 하는 거죠. 어울림 더 큰 무대에서 볼 수 있길 이라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들이 좀 개선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 하셨습니다. (21대) 후반기 국회 대정부 질문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정치, 사회, 외교 등 다양한 현안들을 가지고 나흘 동안 여야의 줄기찬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로 주호영 의원이 확정됐고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싼 내홍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주간의 정치 이슈 두 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용인대학교 최창렬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바람은 오직 민생 안정인데요. 지금 정치권을 보면은 민생보다는 정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주제로 언제까지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재명 대표 수사 맞불,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가장 큰 화두였죠. 네, 최 교수님, 나흘 내내 이 얘기 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제 민주당이 발의를 했는데 네, 여당이 찬성할 리가 없을 거고, 그리고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네.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될지 모르겠어요. 법사위에 지금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그러나 아직 국민들 여론은 좀 찬성 쪽이 좀 약간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예, 또 예. 상황에 따라서 바뀌겠습니다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검찰이 수사를 빨리 해서 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이제 새 검찰총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으로 검찰이 꼭 공정하고 빨리 해서 이 이제 논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야가 워낙 뭐 견해차가 심하기 때문에 하지만 정치적인 이제 사건이 되고 말았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 수사는 이미 이제 두 개의 허위사실 유포, 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두 개가 기소가 됐고 나머지가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성남 예. FC 후원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뭐 워낙 입장이 분명한 거라서 예. 정치권이 더 이상 이제 수사에 관련돼서는 좀 발언을 자제하고 뭐 정치에 사법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제 발언을 자제하면서 검찰이 빨리 신속하게 해서 정치가 사법으로부터 좀 어느 정도 독립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다 정치권이 자초한 거다. 결국 어떻게 결론이 될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말이죠. 어쨌든 워낙 쌍방의 그 의견이 다른 거라서 결국 검찰이 네.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라라는 밖에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정부 질문에서. 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촉구라든가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한 부분들 뭐 맞대응의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정치의 실종이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서로 받을 수 없는 그 카드를 던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나 도이치모터스 같은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겠고 특히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네. 이제는 당을 추스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 더 양당 간에 어떻게 보면은 좀 정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아쉬운 국면으로 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검찰과 경찰 수사가 모두 이재명 수사다 할 정도로 거의 매일같이 이제 관련 내용이 쏟아지고 있어요. 뭐 관련되는 수사만 해도 뭐 한 8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그 대표 관련해서 뭐 성남 FC 사건 또 심지어 쌍방울 그 그룹의 뭐 뇌물수수 사건에 이재명 대표 뭐 측근이 뭐 구속됐다 뭐 또 이런 것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계속 이게 진행되겠죠. 지금 이제 성남 FC 후원 사건도 그렇고 의혹 사건도 그렇고 예. 쌍방울 지금 그룹 임원이 도망간 상태라면 예. 도주한 상태고 이게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선 때부터 계속 얘기가 돼 왔던 것들이거든요. 예. 대선 때도 거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그 정쟁 중에서 이분이 가장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부분도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선택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로 선택을 했고 예. 당권 투쟁에서 당권 이제 경선에서 사법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짜증나요. 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금 당 대표란 분이 계속 이런 사건에 연루돼 있는데 좀 민주당의 태도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튼 뭐 검찰과 경찰 수사가 100% 완전히 허위가 아니라면 예. 뭔가 그래도 삼가는 태도라든지 뭐 반성하는 태도도 좀 보여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이게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노노에 나온 얘기인데 좋은 정치라는 거는 백성들을 쟁송, 송사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연히 봤는데 이건 당사자가 연루가 돼 있어요. 제1야당 대표가. 그렇다면 뭐 이거 결론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예.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제 밝혀지겠습니다만 적어도 민주당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모두 당대표 비호하기 바쁘고 그런 태도는 전 바람직한 태도 아니라고. 일단 검찰 수사에 맡기겠다 이렇게 하는 태도가 맞는 것이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거를 완전히 그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내가지고 또 여기 맞서는 것 같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수사를 더 국민들이 엄중하게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겠죠. 네.
그 야당에서는 편파 수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 탄압 얘기까지 좀 나온 예.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대선 전부터 줄기차게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당 대표가 되면 이 부분을 검찰, 특히 법무부 한동훈 체제에서 수사를 할 것이다. 네. 예, 이런 부분들은 다 예상이 됐고요. 8가지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들을 매달 하나씩 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망신주기라든가 또는 그거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당 지지율을 좀 끌어내리는 부분으로 좀 활용할 것이다. 근데 이제 정쟁으로 삼지 않으려면 네. 그 반대에 있는 그 아무리 이제 검찰이 특히 법무부가 사법적 그 수사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이제 항상 반대적으로 논리가 그럼 김건희 여사는 왜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서로 지금 한치의 양보도 없고, 특히나 이제 그럼 양특검으로 가자 예. 뭐 이런 거에서 또 국민들은 많이 동의를 하는데, 이건 또 서로가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루하고 짜증나는 그런 싸움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상처를 크게 입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거냐 이렇게 한동훈 장관에게 물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사건도 내가 지휘해도 되냐 이렇게 이제 역공을 했잖아요. 뭐 이런 걸 보면서 뭐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한 어떤 분들은 이 한동훈 장관이 너무 좀 검찰 뭐라 그럴까요? 검수 원복 논란부터 시작해서 좀 너무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얘기가 이제 꽤 많잖아요. 예. 그리고 뭐 대선 주자 지지도까지 이제 예.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어젠가 대정부질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제 논법이나 이런 이제 논리의 구조를 보면 대단히 명쾌하긴 해요. 네. 그 논리적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다른 정치인들이나 장관들에 비해서 인과관계나 형식 논리가 분명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후련합니다. 후련하고 그렇긴 한데,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 태도를 보니까 조금 이제 명쾌하게 답변하는 건 좋은데, 네. 의원들은 그래도 국민의 대표인데 그렇죠. 거기서 예. 너무 겸손하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 김건희 특검법 아까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검찰 수사지휘권은 그렇게 함부로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런 이제 원론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그럼 이재명 대표 수사도 내가 지휘해도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건 그게 물론 이제 그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통쾌하게 보일지 모릅니다만 장관이 하는 답변치고 저는 그렇게 썩 적절하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는 분명하다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논법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일단 원론적인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여야가 싸울 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는 논법 그렇죠. 같아서 그런 건 좀 예. 지적을 좀 해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말씀대로 뭐 대표적인 예. 말꼬리 잡기 형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인들이 서로 토론을 하다 보면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여의도식 논법 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좀 한 장관이 좀 빨리 배운 것 같고요. 빠져나가는 데는 좋아요. 빠져나가는 좋은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언제까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는 좀 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이슈 이걸 이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외 순방에 나선 윤 대통령의 행보에 연일 구설이 따르고 있는데요. 영국 여왕 조문 뒷얘기에 이어서 윤 대통령의 욕설 파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욕설이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겨냥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어요. 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네. 깜짝 놀랐어요. 김은혜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이 그 비서가 미국 의회를 겨냥한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 야당을 두고 얘기한 거다. 저는 완전히 그 갈등의 치환이라는 그러한 뭐 전략적 측면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과의 갈등 때문에 우리 국익이 손상된다는 그런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서 갈등을 다른 전선을 돌린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윤 대통령만 아는 거라서 제가 알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지금 그 상황에서 다시 야당에게 비속을 날린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냥 하루 이틀 놔두면 그냥 이게 사그러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지금 뭐 뉴스들 보니까 외국 정상들도 가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이런 네. 핫 마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마이크 꺼진지 모르고 얘기해서 예. 많은 이제 그런 해프닝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뭐 적절치는 않았습니다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야당에게 한 거라고 홍보석이 정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으니 네. 야당은 그럼 뭐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제 흠을 잡으려고 좀 저러고 있는데 거기다 아주 완전하게 명분을 안겨준 게 돼서 지금 정기국회 열리고 이제 대정분이 끝났는데 지금 양쪽에 이재명 대표 수사 이쪽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대립과 갈등이 최고조로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가 불을 끼얹어도 한참 끼얹은 거, 기름을 끼얹어도 한참 끼얹는 거다. 그래서 저는 김은혜 수석의 저 부분은 글쎄 해명이 저걸 대리라고 한 건지 저는 아주 적절치 못한 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저도 욕설에 대한 건 인정을 했는데 네. 그 바이든이냐, 뭐 날리면이냐, 날리면. 뭐 예. 그 저도 여러 번 듣고 왔어요. 바이든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바이든 같던데. 글쎄, 저도 바이든으로 들리던데 어찌됐든 예. 날리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들이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뭐 그런 음소거 기능의 앱도 있고 뭐 이 정말 그렇게까지 했는데 굉장히 야당을 비판하면서까지 했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그 음성에 대해서 바이든으로 검증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게 더 걱정이고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실이 그동안 이제 영빈관 예산도 마찬가지고 예. 또 나토 순방에서 그 영부인 엑소서리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실이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네. 그 후속 조치로서 어떤 해설이나 설명을 하는데 그게 더 논란을 키우는 것 같고요. 물론 그랬을 겁니다. 지금 그 다들 그 유엔 총회 특히 뉴욕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찌됐든 좀 수습 차원에서 지금 미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국내 민주당으로 좀 화살을 돌려버렸는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너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후폭풍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미국에 그 화살을 돌렸으면은 좀 더 쉽게 끝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 통화라든가 여러 방식으로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그 폭스뉴스 기자에게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약간의 그 비속어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직접 개인적으로 전화로 하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순방 행보로 갔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이제 불씨를 키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김은혜 수석이 예. 이 부분은 책임져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예. 처음에 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사태 진전이 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야당을 보고 야당 국회의원에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예. 1억 불을 이제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야당이 통과 안 시켜주면 우리 어떻게 뭐 이런 논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제가 듣기에도 바이든으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나중에 검증해보면 알 것 같고 문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에 또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거를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무마하겠다고 한 얘기가 기껏 그 얘기를 했으면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김은혜 수석이라든지 그 참모들이 전략적 수기를 거쳐서 했다라는 결론밖에 안 돼요. 예. 대통령 지시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대통령이 만약 그게 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걸 안 했다는 전제로. 그러면 대통령에게 컨펌을 받지 않고 수석이나 몇 명의 참모들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다. 네. 그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과정을, 본인이 좀 풀어야 되겠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리고 이제 예.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야 될 거고 예.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해명이 나오게 되는지 홍보수석이 그 과정과 경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가지고 계속 정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실에서의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결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트위터에 지금 예, 이 예. 부분이 이제 영문 버전으로 F워드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리트윗만 지금 30만 리트윗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지금 미국의 그 어떤 주류의 SNS에서 확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의 민주화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입법부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돌고 돌아서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선됐습니다. 당의 위기 극복과 외연 확장을 강조했는데요. 당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내홍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너무 피곤합니다. 7월 네. 달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내려지고 난 다음에 법원이 이제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인용을 했고 그 비대위가 다시 꾸려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선출이 됐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선출은 저는 크게 나무랄 일이 아니라고 봐요. 나름 그래도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이번에 그 대통령 순방에 관련된 아까 욕설 비서고 논란에서도 그래도 야당에게 하면 그건 좋은 게 아니다, 유감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주호영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은 거라고 봐요.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고 신망이 두텁고 다 좋은데 그 부분보다는 비대위가 지금 다시 구성이 되고 비대위원이 다시 이제 임명이 됐는데 법원의 판결이 또 남아 있다고요, 아직도. 28일 남아 있고. 그다음 당원 개정에 대한 것도 지금 이제 신문을 했고 그것도 발표를 할 거고 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법원이.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비대위나 비대위원이 다 적법하지 않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때 뭐 새 지도부를 꾸린 수밖에 또 없어요. 비대위 또 해체하고 전당대회가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집권 세력이 받는 상처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내용. 단순히 내용이다, 무슨 분란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권 세력이 지금 거의 몇 달을 조금 과정에서 말씀드리면은 국민들에게 떠오르는 건 당 분란밖에 없어요. 당 내용. 게다가 이준석 전 대표는 성상납 관련은 어쨌든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끝났어요. 불기소됐죠.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증거 인멸 교사라든지 무고 혐의 수사에서 또 나올 수 있겠어요. 연계돼서 나오는 거겠죠. 그거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성상납 문제는 공소권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어쨌든 당원권 정지가 됐고 물론 그것도 이제 증거인멸 교사로 했던 거였습니다만 윤리위에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 좀 새로운 원점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당 사태를 지금 뭔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어쨌든 자꾸 그 이준석 전 대표 찍어내기에 골몰하는 게 아닌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28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튼 무혐의가 일단 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가운데 이제 과연 명분을 가지고 윤리가 제명까지 갈 것인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거라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28일 날에는 가처분 그 심의가 또 있는 날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가처분 인용이 또 되고 또 윤리에서 제명에 추가 징계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정진석 비대위는 결국은 명분을 잃어버리면서 할 수 있는 카드는 주호영 원내대표 원톱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비대위 그 대행을 하겠죠. 그렇다면 전당대회를 보통 한 내년 2월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 대표가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많은 현안들 특히나 뭐 야당에 대한 어떤 그 파트너로서의 여러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또 보좌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이죠.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주호영 대표에게 남겨진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그 이영호 의원이 상당히 많은 표를 득표하면서 내부적으로 여전히 반감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또 이준석 전 대표와의 송사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당 지지율도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 교수님? 그 주호영 대표가 앞으로 국민의힘 뭐 잘 이끌 수 있을까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나마 그래도 양쪽을 잘 이제 접점을 찾아가면서 해 나가야 될 텐데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윤핵관이라는 분들은 이번에 뭐 이선후퇴 했다고 그럽니다만 여전히 윤 대통령 쪽의 심기 쪽을 자꾸만 가려하는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 지지하는 그룹이 또 있어요, 당내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이제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거고 김기현 의원도 전당대회에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이제 당권 투쟁을 이제 앞두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당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난관이거든요. 당 내부에 혼란도 있고 당 외부는 지금 민주당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영 저조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좀 뾰족한 왕도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민심에 중도층의 민심을 자꾸 살펴가면서 해보 나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정한 완전히 극우 쪽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당연히 뭐 이제 민주당 쪽으로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래도 나름 옹건하고 합리적인 분이라면
어쨌든 중도층의 어떤 생각 그리고 일반 민심은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해 나간다면 글쎄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역시 대통령의 지지율도 굉장히 중요한 한몫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를 2번 하셨고 이번에 네. 이제 원내대표를 맡으시면서도 당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자기 희생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어느 정도까지만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당대표 선거가 이제 다가오면 당권 네. 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지는 조금 좁아질 수밖에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핵관 중심 윤심이 네. 적극적으로 주호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건지에 대한 것도 좀 의문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야당과의 관계에서는 주 대표가 비교적 온건한 편이죠. 이번에 이제 그 욕설 파문에서 주호영 대표에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국내 특히 민주당을 지칭한 거다라는 부분에서 좀 선을 걷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판단을 하셨고 야당과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본인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대화의 형태로 좀 야당을 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최창렬 교수님, 또 이희성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